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입니다. 자, 우리 이번에는 새로운 단원인 3단원 소수의 나눗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게 바로 분수의 나눗셈이었잖아요. 그렇죠?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해볼 수도 있고, 자, 여기 밑에 문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우리 반 친구들의 50m 달리기 기록이 있어. 우리 반의 5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? 근데 이런 기록들은 소수로 많이 나와 있죠. 달리기 기록. 예를 들면 뭐 50m 달리기를 9초, 9.7초에 달렸다. 뭐 또는 10.4초에 달렸다. 이런 식으로 소수가 많이 나오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 이제 이 소수의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된다.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분수로 된 것은 실생활 속에서 많이 쓰지 않지. 왜냐면 분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양을 알기도 어렵고 표기하는 것도 일단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쓸 때는 솔직히 말하면 훨씬 이 소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치? 이렇게 뭐 달리기 기록 같은 거를 쓰거나 할 때도 그렇고. 그치? 그래서 이 소수를 나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한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무게재기 체험 이래가지고 1g 분동 6개와 0.1g 분동 4개를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? 라는 거죠. 그러면 얘는 6g에다가 0.1g짜리가 4개니까 결국 6.4g을 두 명이 나누어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. 맞아요? 이런 게 바로 이제 소수의 나눗셈이 되겠죠. 그 다음 길이가 2.5m인 천을 미안합니다. 반으로 나누면 몇 미터가 될까? 마찬가지로 2.5m를 반으로 나누기니까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는 소수의 나눗셈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면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할 때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냐면요.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 드론 체험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써볼게요. 소수의 나눗셈을 할 때 여러분이 꼭 미리 잘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. 나눗셈이라고 썼네요. 정신이 없어요 지금. 소수의 나눗셈 할 때 첫 번째로는 자연수의 나눗셈이 잘 돼야 돼요.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응용해서 바로 소수의 나눗셈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눗셈 하면은 자릿수 잘 맞히는 거 있잖아요. 요거 자연수의 나눗셈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두 번째로는 우리 1단원에 배웠던 바로 분수의 나눗셈. 이 방법으로도 소수의 나눗셈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알겠죠? 요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좋아요. 용해 실험 체험해보면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무게는 몇 배 정도가 차이가 날까? 이런 질문들이 있죠. 자,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4학년 1학기에 배웠던 요거 자연수의 나눗셈. 그치? 요거 이제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번 단어는 소수의 나눗셈이지만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못하면 이번 단원 마지막 가서 이 소수를 세로셈으로 표현하는 걸 못하게 되거든요. 그 다음에 5학년 때 배웠던 소수의 곱셈이에요. 소수에다가 1, 10, 100, 1000을 곱하면 이렇게 소수점이 점점 하나씩 뒤로 옮겨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. 100을 곱하면 2개 이동하지. 맞아. 그 다음 1000을 곱하면 3개가 이동해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칙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. 그 다음 더하기 우리 1단원에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까지. 그래서 배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연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
아까 선생님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지 소수의 나눗셈도 할 수 있다고 했지. 그 다음 소수점의 위치가 바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돼 있어요. 이번 단원에선 그래서 이 어림하는 활동을 많이 해볼 거예요. 어림하기를 통해서 양이 얼마만큼이 될지를 먼저 감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거든요. 그래야 이 어림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계산한 답이 맞는지 일종의 머릿속에서 검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내 답이 틀리는 경우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 소수 나누기 자연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? 라고 되어 있어요. 그쵸? 이렇게 우리가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. 좀 더 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을 잘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, 마찬가지로 나눗셈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어떤 친구들은 이미 소수의 나눗셈 이거를 세로셈으로 막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습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할 줄 아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만, 이 세로셈으로 하는 것이 물론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꼭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소수의 나눗셈을 하는지 이런 계산 원리, 그 다음에 과정 이런 것들을 꼭 중요시해서 공부를 하고 세로셈을 하는 방법을 능숙하게 익히는 것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.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은 아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런 계산 원리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분명 의미가 있다는 거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좋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수아익힘책 31쪽 풀면서 준비학습, 이번 소수의 나눗셈 배우기 전에 내가 이전에 배웠던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오늘의 암호는요, 선생님이 좋아하는 야구 구단인 기아 타이거즈입니다.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를 암호로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